많은 어른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가 울부짖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새빨개질 때 어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멈추게 해야 한다.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집니다. 그렇게 순간이 지나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육아 지식과 다정한 조언들은 사라지고 익숙한 반사 행동만 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반응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 순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본다면 이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직 미성숙한 뇌가 과부하에 걸린 상태, 그리고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극된 성인의 뇌가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노 폭발은 즉각 고쳐야 할 나쁜 행동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자극 앞에서 울리는 경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른을 힘들게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뇌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어른의 반응이 단지 폭발을 빨리 끝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반응은 어른이 아이에게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 감정은 안전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어른이 즉시 행동만 고치려 들면 아이의 뇌는 또 하나의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이 감정은 틀렸고 무섭고 반드시 억눌러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죠. 그러면 악순환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어른이 분노를 적으로 보지 않고 지쳐버린 신경계가 보내는 구조 신호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이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훨씬 현실적이고 깊은 변화입니다. 아이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마주해야 하는 길,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교육은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용히 시킬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끄는 뇌는 누구의 뇌인가? 많은 경우 어른은 스스로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가 생존 모드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긴장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는 순간 아이의 몸은 즉각 알아차립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뇌는 더 단단히 조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할수록,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논리를 요구할수록 분노가 더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이의 뇌가 말 그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일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른에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훈육에 대한 믿음, 예의에 대한 기준, 착함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른이 용기를 내어 속도를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 때 말 없이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아이들은 평정을 명령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경계를 빌려서 배웁니다. 단단한 어른은 폭풍 속에서 닻이 될 수 있지만 불안한 어른은 파도를 더 키울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판단 없는 눈빛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는 서서히 열을 식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버릇을 망치는 것 아니냐,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진정은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그 경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 곁에 있을 때 아이는 조금씩 배웁니다. 강한 감정이 곧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파도를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바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감정 조절의 토대는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아주 깊고 단단하게 말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자주 놓쳐지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때, 숨이 처음처럼 가쁘지 않고 울음이 끊어지듯 나오며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서둘러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사과를 요구하죠. 마치 지금 말하지 않으면 중요한 가르침이 사라져버릴 것처럼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의 뇌는 여전히 혼란과 회복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말이 더해지면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해도 아이를 다시 과부하 상태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어른이 속도를 늦추고 아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름 붙여줄 때 전혀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한 문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문입니다. 감정이 이름을 얻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혼돈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아이가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뇌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자체만으로도 신경계는 계속해서 식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느리고 고른, 판단 없는 목소리는 차갑지만 정확한 조언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말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있는 것,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리듬으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너는 이걸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말과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몸의 역할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감정은 먼저 몸에서 처리됩니다. 몸이 진정되어야 뇌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요란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아이는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강한 감정은 도망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충분히 오래 있어준다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파도가 완전히 물러간 뒤에야 아이의 눈빛에서 혼란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며 더 이상 방어 상태에 있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배움의 가능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른들이 혼동합니다. 훈육은 즉각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가르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뇌를 그대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아이가 진정된 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잘못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문하듯 묻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웠던 한순간을 나란히 되돌아보는 태도로 말이죠. 이때 어른은 통제자가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아이가 감정의 경험을 행동과 결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요. 아이가 폭발하게 만든 이유를 말로 꺼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어른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아이의 뇌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기술이 심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제안과 선택의 형태로 말이죠. 우리는 아이에게 다음엔 그러지 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다른 길을 상상합니다.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기 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감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을요. 이것은 아이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도권과 능력을 건네줍니다. 반복되는 이런 경험 속에서 아이는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른 역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마다 오래된 반사 반응은 깨어있는 선택으로 바뀌고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성장의 과정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때의 훈육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축적해가는 경험의 연속이며 서로의 한계를 조율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가장 쉽게 놓쳐지는 것은 아이의 폭발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어른이 그 폭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아이가 망가졌다는 증거도 양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실험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주 현실적인 단면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감정 폭풍 앞에서 평정을 지킬 때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의 장기적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네 감정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있고 네가 가장 힘들 때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는 즉각적인 순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무도 곁에 없을 때조차 아이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조용히 쌓아줍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아이가 경계를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뇌가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감정이 위협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견디는 힘과 유연성,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 많이 키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른 역시 치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거나 억눌리거나 약함으로 취급되었던 기억들이 아이와의 연결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분노를 지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은 아이를 덜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길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이 길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짜 내면의 힘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남게 됩니다.